안녕하세요, 프로입니다. 오늘은 글쎄요, 이 회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카지노가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 있죠. 우리나라 내국인은 강원랜드에서만 카지노를 할 수가 있고, 그쵸. 그리고 뭐 서울에 있는 세븐럭이라든지 이런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입니다. 근데 이제 W게임즈라는 회사가 있어요. 많이 아시는 분도 있고, 한번 투자를 해보신 분도 있는데, 이 회사는 우리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소셜 카지노 업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소셜이라는 것은 많이 아시겠습니다만 SNS 이런 걸 소셜이라고 하죠.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이런 걸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W게임즈라는 회사를 이제 좀 볼 때는 한 가지를 더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조만간에 지금 코스닥에 있습니다만은 코스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매력이 있는지, 뭐 예전에 네이버라든지 하나투어라든지 동서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다 보셨기 때문에 보통 칩이 바뀌면 코스닥과 코스피는 크게 봤을 때 여기는 약간 중견 우량 기업들이 많고 코스닥은 벤처라든지 신기술 금융 기업들이 좀 많죠. 그래서 코스피로 상장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매출액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좀 까다롭고, 또 기술 특례 같은 경우는 코스닥에 들어오게 되는데, 보통 크레딧 기준으로 할 때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가게 되면 상당히 많은 베네핏들이 있습니다. 뭐 쉽게 말씀드려서 코스피 종목은 쉽게 상패가 안 된다, 이런 것도 알고 있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두 번째는 제가 외국인 지분율하고 주가하고 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W게임즈를 통해서 풀어보도록 하겠고, 세 번째는 뭐 신고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 회사가 주가가 지금 보면 잘 가요. 네. 뭐 15년도 상장했으니까 지금 이제 7만원대. 예, 시장을 지금 우리 10월 18일인데 지금의 시장에 판단하면 뭐 이런 주식이 있나 싶은데, 일반 투자가분들이 쉽게 속칭 말하는 단타 치기는 쉬운 종목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가 그냥 현실을 봅니다. 단타를 칠 수 있었다면 여기에 한 번이 있었을 것 같고요. 아니면 요때 한 번. 요거는 못 잡아요. 이거는 못 잡습니다. 뭐 이거 어떻게 잡습니까? 이거 잡을 수 없는 그림이고, 요것도 못 잡고, 뭐 요 정도, 오전 한 번 정도. 그러니까 잘해야 최근 한 4달 동안에 한 3번 정도의 매수 찬스가 있었다, 이밖에 못 보죠. 그래서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뭐 이렇게 막 짜맞추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봤을 때 W게임즈는 매수 맥점은 잘해야 3번 정도 있었고, 먹을 수 있는 폭도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이때 사서 또는 뭐 이때 사서 가져왔었다면 모를까, 실제적으로 결과론적으로 그렇지 여기서 쉽게 버티기 힘든 종목이었죠. 근데 어쨌든 올봉이 신고가인데 카지노 업체입니다. 그래서 만약 보면 이제 김가람 대표가 거의 40% 갖고 있고 개인 기업이 돼버렸죠. 예. 그리고 이제 뭐 여러가지 여차여차 지분율이 실제 유통 물량이 많지는 않아요. 대주주가 40%니까 보통 이 정도면 엄청 많다고 보면, 게임 회사들은 근데 이런 게 좀 많아요. 1인 기업들이 좀 많으니까. 그래서 아시겠지만은 한 가지 이제 제가 좀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 이 회사가 이 숫자 작았을 때만 제가 좀 숫자를 불러드리면, 사실은 상승 모멘텀이 뭐냐면 이 W게임즈가 자기들도 있고 인수한 회사가 있어요. DDI라고. 예, 더블다운. 이게 16년도인가 17년도가 잡혔는데 17년도죠. DDI가 계속 지금 실적이 좋게 나옵니다. 보이죠? 이게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원래는 W게임즈가 자기들 게임을 하고 있었고 여기에 DDI를 인수하게 되는데, 이게 또 세계적인 소셜 카지노 업체입니다. 근데 DDI가 17년도 2분기부터 실적이 잡히게 되는데 지금 이제는 뭐 자기 W게임즈보다 더 많은 매출을 내고 있죠. 예, 3분기에 이게 10억이니까 680억. 그리고 작년 올해 1분기에 이제 70억까지. 이미 이제 DDI를 인수하고 나서부터 W게임즈는 숫자에서 압도적인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의 추정을 보더라도 확실하게 분기 한 이때부터 50억대로 올라와서 올해는 지금 뭐 87억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80억, 70억은 순탄하게 오고 있어요. 이 소셜 가정업체이기 때문에 모든 매출은 외국에서 일어난다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불법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 때문에 사실 쉬운 종목은 아닌데, 당연히 이런 업체들은 게임 회사들이 마진율이 높죠. 제조업은 10% 잘 안 나옵니다. 근데 게임주는 여기서 한 배웁니다. 게임이나 이런 콘텐츠라든지 소프트웨어는 마진율이 좀 높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조금 높습니다. 그래서
WK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는 뭐냐면 이 더블다운입니다. 더블다운 인수한 것 자체가 결정적으로 숫자를 보여준다는 거죠. 여기 한 첫 번째 이 회사의 투자 포인트가 있고요. 그래서 보니까 조금 이제 최근에 증권사들이, 물론 이건 이제 KTB 투자증권의 보고서를 제가 좀 참조를 했는데, 뭐가 좀 중요하냐면 매출을 조금씩 증가하는 거예요. 아까 보시다시피 이 자료처럼 파란색 막대 그래프가 W게임즈의 매출액인데, 매출액은 DDI를 포함해서 17년도 2분기부터 잡혔으니까 여기서부터 돌아서지 않습니까, 막대 그래프가. 근데 조금 재미난 거는 이 점선 그래프가 감소를 합니다. 마케팅비가. 자, 매출은 증가하는데 마케팅비가 감소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영업이익이 많아지게 되죠. 결정적으로 이 회사가 올해 1분기부터 마케팅 비용을 절대적으로 줄이고 있어요. 그럼에도 실제적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어느 정도 마케팅비를 조금 줄이죠.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지금 보면 뭐 10억 미만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매출은 증가되면 마진율이 상당히 좋아진 효과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W게임즈가 가장 큰 재료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W게임즈가 아마 내년 정도에 거의 지금 코스피로 이달이 아닌데 조만간이군요. 거의 근데 제가 알기로는 내년 연말해서 코스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고, 뭐 시가총액이 200이 진입하는 거는 시가총액 순이니까 그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W게임즈 주가 계속 상승해서 시가총액이 이제 지금 W게임즈 시가총액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코스피 200이 순까지만 들어오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수 순위 방식이라 그렇게 되고, 또 자회사 The8 게임즈가 있는데 얘도 이제 어느 정도 주관사를 상반기에 선정을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정도에는 IPO를 추진한다, 그런 분로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W게임즈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재는 지금 시가총액이 11조 3천억입니다. 그럼 이 친구들 말대로 이제 이렇게 보는 방법이 있어요. 얘들이 코스피 200에 들어오게 되면 그럼 이제 199위의 순위를 찾으면 되잖아요. 그쵸? 199위 찾으면 됩니다. 코스피 200 중에서 199등짜리가 누군지.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무학 같은 종목들이 보면 코스피 200이니까 시가총액 기준으로 3.700밖에 안 하죠. 뭐 100% 들어오겠군요,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상장해서 됐을 때 이제 들어온다고 해도 그런 것도 있어요. 이게 코스피 200에 들어오려 그러면은 시가총액만 들어온 게 아니라 뭐 거래량 요건, 뭐 거래 대금 요건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 순위는 이미 코스피 200에 충분히 들어올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내년 정도 코스피 200에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드리겠고, 또 하나를 보면 이제 여기서 뭘 보냐면 외국인 지분율을 봐야 돼요. 그럼 13.5%잖아요. 지금부터 분석 들어갑니다. 이게 사실 W게임즈가 물론 화면에 이 파란색 그래프가 외국인 순매수인데, 보통 우리가 주식을 볼 때 이런 걸 먼저 보죠. 뭘 보냐면 이렇게 보면 잘 몰라요. 외국인이 3만 주 샀나? 기관도 사는데, 연기금도 사는데, 이렇게 하면 도대체 수급의 주체인지가 누군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방법이 이것을 이렇게 보이면 잘 안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래프로 보는 게 좋아요. 항상 주가와 수급의 주체를 파악할 때는 이 개수도 중요합니다만 추세를 잡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6개월 기준으로 설정을 했는데 이렇게 딱 보면 이제 보여요. 밑에 있는 게 이제 주가고, 주가가 6월달에 탁 뛰어 올라갔죠. 근데 기관들은 초록색인데 되게 언듈레이션이 심합니다. 근데 외국인은 꾸준하게 순매수를 하고 있죠. 이때도 보면 주가가 내려갈 때 기관들이 때려서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정리죠? W게임즈는 주포는 외국인입니다. 그래서 주포는 외국인이 중장기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13.5%. 자, 그러면 여기는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외국인의 포크를 맞춰야 됩니까? 기관에 맞춰야 됩니까? 어떻게 맞춰야 되냐면 W게임즈는 지금 봤잖아요. 외국인은 꾸준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수가 들었다고 사고 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꾸준히 사도 이 친구들은 지분을 모아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은 W게임즈에서는 월봉 정도만 확인해야 됩니다. 그냥 추세만. 근데 주가는 올랐지만은 주봉 우리가 투자하는 관점에서,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 보면 벌써 뭐 5,000원 정도는 쉽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기관에 주목해야 돼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 종목은 그런 겁니다. 외국인 어차피 사는 거니까.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이렇게 잘못하시는 분들이 그런 게 있어요. 잘 가다가 분명히 외국인은 사고 있다. 그때부터 자기 함정에 빠집니다. 외국인은 사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죠? 기관이 압도적으로 팔잖아요. 그러면 이때 이 주 추세의 흐름을 주포는 외국인이 맞는데 이 친구들은 중장기적으로 사고 있고 그것 자체가 기관 애들이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걸 조금 볼 때 거래량을 보시면 돼요. 이 친구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만 주 정도 거래가 돼요. 예, 주식수도 그렇게 주식수 1800만 주. 근데 아까 반 정도가 잠겼으니까 900만 주 정도가 거래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외국인들의 매수는 이런 거는 코스피 이전이 확정을 하기 때문에 거의 중장기로 들어온다 보면 됩니다. 그럼 내 투자 성향도 주포는 외국인을 잡으시고 중단기 트레이딩 물량이나 물량 뛰게 하는 물량들은 기관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되는 거죠. 오늘 많이 팔죠. 그러면 오늘 그 말 그대로 WKMG는 오늘 또 단기적으로 윗꼬리를 단 겁니다. 그렇게 보고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상장 월봉을 넘어버렸잖아요. 그럼 이 시가는 무조건 아니라 거의 지금 이 가격대가 한 65,000원대가 되는데 요런 65,000원대로 지금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건 좀 위험한 생각이에요. 잘 안 줍니다. 이거는 요거를 이탈했잖아요. 요거. 그럼 65,500원 정도가 되는데 결정적으로 WKMG는 65,500원 구간에서는 쫄지 말고 사야 됩니다. 땡큐다 그러고 설령 이런 구간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현재 상태에서는 주 추세를 이어가니까 그게 포인트예요. 1분 보면 타이밍을 못 잡습니다. 제가 볼 때는 쉽게 65,000원 안 줄 거예요. 그래서 조금 어느 정도 생각한다면 뭐 현 영상이 제작되는 날짜가 10월 18일인데 거의 69,000원 밑으로 떨어지면 요렇게 담아야 됩니다. 요렇게. 절대 이렇게 담지 마세요. 주식은 패턴이 다 있어요. 이렇게 잘 가는 친구들은 한 방에 담아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좀 온주레이션이 심한 친구들은 내가 사는 것도 이렇게 사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종목을 보고 투자를 할 때는 그 종목이 갖고 있는 습성을 먼저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물론 다른 습성이 생기기도 하는데 지금은 그렇다는 거예요. 한때는 이 회사가 뭐랄까요, 별로 쉬운 회사는 아니에요. 저도 내일 생각합니다. 국내 애널리스트들도 이 회사를 많이 커버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매출이 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코스피 이전행이라는 중장기 그림 자체가 외국인의 순매수를 자극하는 것이고 지금같이 장이 불안한 상태에서 실적이 압도적인 증가 자체가 중간중간에 기관의 코를 잡는 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플로를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영상 아까 조금 전에 전략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대략 69,000원 미하에 왔을 때 매수 의견입니다. 그리고 손절은 딱별히 정해두진 않았는데 손절한다면 만약 58,500원 정도가 되겠군요. 아니요. 조금 더 열어도 돼요. 이 봉이 제일 세니까 55,000원. 네, 밑으로 만원 14,000원 손절 잡고 목표가는 따로 없습니다. 대충 증권사 목표가들이 한 85,000, 7,000원대 있는데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주가는 올라가게 되면은 증권사도 목표를 올리는 게 전형적인 의견이고 내려가게 되면 내립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65,000원 아까 얼마였어요? 55,000원이었어요? 55,000원 정도 손절 라인 잡고 마침 여기서 또 의미 있는 거래량과 의미 있는 취지선이 나오잖아요.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도 뚫었고 그러니까 55,000원 손절 잡고 65,000원 전원 구간에서는 매수가 가능한 거예요. 밑으로 만원 위로는 그냥 열려 있어요. 그냥 열려 있어요. 그걸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그래도 멀쩡한 주식을 한번 본 것 같아요. 파프로였습니다.